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예, 이제 연말이 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요 해가 바뀌는 요 시점에서 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한연대와 이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대한연대 회원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대한연대의 보수의 길을 묻다라는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주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한 5% 아니면 10% 정도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연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습니까? 이제 해가 바뀌어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혼란스러운 전국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아주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새해 덕담 삼아서 희망 섞인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보면 아테네는 끊임없이 혼란이 연속되었거든요. 말 그대로 바람잘 날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테타 그리고 신성모독 사건, 피로 쓰인 법이라는 혹평을 듣는 드라콘법, 또 그로 인한 불안과 불만, 또 솔론의 하야,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 또 이어지는 쿠데타, 또 참주의 등장, 또 두 번에 걸친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침공도 있었지요. 끊임없는 고발과 재판, 그리고 정적 제거를 위한 도편 추방 등 말 그대로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이 바로 아테네의 역사였습니다. 반면 스파르타는 심각한 정치적 혼란이 없이 안정을 누렸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찬란한 문명을 창조한 것은 정치적 안정을 누렸던 스파르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었던 아테네에서 위대한 문명이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번영과 문명 창조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혼란과 혼돈이 번영과 발전 그리고 문명의 융성을 막는 장애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되돌아보아도 이와 똑같습니다. 6.25 전쟁, 그리고 4.19 혁명, 대통령의 하야, 그 이후에 이어지는 혼돈, 그리고 쿠데타, 대통령의 시해, 12.12, 5.18, 6.29, 애완위기, 전직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또 탄핵, 그에 이어지는 두 대통령의 구속 등 아테네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한 혼란과 위기가 점철되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요즘은 한류 문화까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도 수없이 그래 했던 것처럼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위기 극복의 DNA, 즉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한 의지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연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하고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저는 이에 뭐라 답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 답을 찾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대한연대는 무너져가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고 그 대안을 찾아 이를 실천하고자 활동하는 정말로 훌륭한 시민단체입니다. 저는 뒤늦게 그것도 우연히 잠시 인연을 맺었을 뿐입니다만 그 정신과 노고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보수의 분열을 더욱 촉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또한 제가 판단할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수의 분열은 보수의 계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참여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보수 진영은 분열을 넘어 균열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립을 하는 정도, 그 정도의 분열은 나중에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로 대립하는 분열을 넘어서 금이 가고 아예 깨져버리는 균열에 이르게 되면 나중에 이걸 이어붙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치유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보수 진영 내에서 서로가 상대를 향해 내뱉는 극단적 언어들은 바로 그 균열을 가져오는 망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즉각 멈춰야 합니다. 이를 계속한다면 누가 이것을 좋아할지 여러분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반만 똘똘 뭉치는 것은 그것은 결집이 아닙니다. 분열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제가 주제 넘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꼭 옳다는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다만 이 엄중한 시국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8개월 동안 아테네의 길을 묻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대한연대 채널을 이용해서 유튜브 방송을 해왔는데요. 이걸 여기서 이제 접기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본래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한 55회 강좌했으니까 앞으로 한 30번 정도가 더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공부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안내를 잠깐만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아테네 공부방이라고 스타디 그룹이죠. 예, 영어로는 스타디 그룹 on 아테니안 히스토리 이렇게 지어봤습니다만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던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 이 정신 중에서 대표적인 탁월함의 추구, 공동체 우선의 정신, 인간 중심의 세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도 이 공부방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로고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테네 여신의 어깨에 부엉이가 앉아 있지요. 이렇게 앉아 아테네 여신은 본래 이제 부엉이를 데리고 다녔다고 그러죠. 바로 지혜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아테나의 부엉이란 말은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아마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이 로마 사람들이 아테나의 부엉이를 그대로 카피해 간 것입니다. 로마 문명 자체가 아테네 문명의 복사판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베껴간 것이죠. 아테나의 부엉이를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이렇게 바꿔 부른 것이죠. 예, 이걸 로고로 사용한 것은 이게 지혜의 상징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레테가 이제 요 아테나의 부엉이를 어깨에 올리고 있는 아테나 여신을 감싸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탁월함의 추구 아닙니까? 우리가 탁월한 지혜를 추구해보자 그런 뜻으로 이런 로고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같이 하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운영 방식은 이제 온라인 중심의 이제 무료 강의, 뭐 당연히 무료 강의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걸 또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를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공부방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이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대한연대 회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테네 공부방이라는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계속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뭐 겨울방학 겸 또 그동안에 강의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미리 업로드를 해놔야만 새롭게 요 공부방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간의 강의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걸 업로드하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가지고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했던 강의에 이어서 요 아테네 공부방에서
공부도 하고 또 거기 유튜브에 업로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에서 6월까지는 이제 아테네 번영의 리더십, 지금까지 이제 솔론에 대해서 3시간 공부했고 또 나머지 이제 5사람의 리더에 대해서 15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아테네의 번영으로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공부하는 것은 리더십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시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내용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달 동안 방학을 한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아테네 전쟁사, 이제 페르시아 전쟁하고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아테네는 전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서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날로 커지면서 전쟁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또 이럴 때 아테네가 겪었던 그런 전쟁은 왜 일어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이건 역시 시의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연말까지 강의를 이 아테네 공부방에서 할 예정이니까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오셨던 우리 대한연대 회원분들께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아테네 공부방에 와서 계속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테네 공부방에서 같이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